거지. 자, 볼게요. 1번. 1문단에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이제 원칙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1문단에서 뭐 해야 된다고? 중심, 화제. 이 사람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중심, 화제 찾기. 근데 얘들아, 우리 요런 질문을 무슨 지문이라 그래? 요 14에서 17번 세트 같은 지문은 인문 지문 중에서 무슨 지문? 철학 지문이라고 부르잖아. 인문 중에서 나는 사실 요즘에는 과학보다 인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 특히 뭐 나오면? 얘처럼. 그래. 철학 지문 나오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인문 중에서 철학이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얘네들은 이 학자들의 무엇을 말해요? 생각. 학자들의 주장. 1번 철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해도 되고 주장이라고 말해도 돼요. 생각이나 주장 우선 명확히 해야 돼. 확인하기. 그래서 얘가 이거를 뭐라고 말했어 라는 말이 핵심이야. 얘가 이거를 뭐라고 주장했어 라는 게 우선 핵심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얘들아 철학 지문이 나오면 니네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의 의미가 있어. 맞지? 근데 그 의미를 철학자들은 뭐 하냐면 지네 나름으로 재정의해요. 재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의된 개념 이해하기. 재정의된 개념 이해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영혼이라는 말이 있지. 여기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글에 나오는 영혼은 무슨 말이에요? 질문. 이 글에 나오는 영혼의 정의는 뭐예요? 뭐라고? 다은아? 아니야, 맞아. 뭐라고? 아니야, 맞다고. 뭐라고? 자, 봐봐. 우리가 아는 영혼은 뭐야? 우리가 아는 영혼은 뭐야? 육체와는 다른 이 안의 정신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 영혼이? 근데 이 사람이 칸트 이전의 사람이 생각하는 영혼은 무슨 말이야? 생각하는 나인 영혼. 어디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봐. 다섯 번째 줄 가봐. 뭐라고 나와?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라고 나오지. 그럼 칸트 이전의 철학가들은 얘들아 영혼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가 영혼이야. 내가 생각하는 영혼이랑 전혀 다르잖아, 얘들아. 그래서 철학 지문은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어떤 용어가 철학가들의 입장에서 재정이 될 거야. 그럼 이걸 니네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된 개념을 꼭 밑줄에 놓고 이해해야 돼. 그게 중간에 어떻게 되면 헷갈리면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요. 철학 지문은 사실 핵심 내용만 보면 별거 없다. 핵심 내용은 별게 없는데 이걸 자꾸 뭐 해나?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 근데 중요한 거 한 말 또 할 때 똑같은 말로 해? 다른 표현으로 해? 당연히 다른 표현. 그래서 재진술된 표현 확인하기. 아, 얘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 의미는 같은데 뭐가 다른? 표현이 다른 말 붙여 읽기. 재진술된 표현 확인하기. 그리고 당연히 철학 지문은 얘들아 한 사람의 견해만 안 나와요. 이 사람의 견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견해와 같은 애, 다른 애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할 거라고? 비교, 대조할 거라고. 비교, 대조할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뭐야? 몇 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뭐 여기 16번 같은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야 얘는 기역 찬성에 반대. 얘는 니은 찬성에 반대.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잖아. 너무너무 싫잖아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된다? 비교, 대조 해야 된다. 비교, 대조 할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뭐 좀 써야 돼? 손 좀 써야 돼. 손 써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지문 옆에다가 뭐요? 지문 옆에다가 뭐요? 비교, 대조의 핵심 내용 써가면서 손으로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읽어봅니다. 1문단의 핵심어는 뭘까요? 너네 어디다 네모했어? 중심화제 핵심어에 네모하라 그랬지. 1문단 어디다 네모했어야 될까? 우리 민서 어디다 네모했다? 사람에 네모했어요? 아, 이 사람들 그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철학자들 누구 나오냐면 칸트 이전 사람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요? 칸트요. 그 다음에 누구요? 스트로슨이라는 사람이요. 마지막 누구요? 롱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다. 잘 봐봐. 1문단.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이라고 한대.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 성환이, 재윤이, 은결이 인격이라고 한대. 그지? 각각 인격이라고 한대요.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그중에 니네 스스로 나를 다 뭐라고 한다고? 자아라고 한대.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본이다. 인격의 동일성? 이게 무슨 말인데? 특정한 개인이 인격이라며? 근데 얘네가 뭐 하라고? 각각 동일하대. 어떻게 동일해?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야. 동일한 인격이라는 거, 인격의 동일성, 동일한 인격 두 번 나왔네.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 인격의 동일성, 동일한 인격,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뭐가 반복됐어? 인격의 동일성. 맞아요? 그래서 1번 문단의 핵심어 네모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1문단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누구의 견해야? 니네가 생각해야 돼. 멍 때리지 마.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누구의 견해야? 칸트 이전 사람들에 대한 견해지. 칸트 이전 사람들은 인격의 동일성 어떻게 해서 맞다고 말했대? 인격의 동일성이 뭐 때문에 맞다고 말했대?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얘들아, 영혼이라는 정의를 무엇으로 해놨어? 수식으로 해놨지. 맞아?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강조하는 거야. 영혼은 뭐라고? 생각하는 나. 그럼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야. 철학자들은 영혼을 생각하는 나라고 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나의 영혼이야.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얘가 단일한 주관이래. 아까 우리 단일한 주관이다 라는 말. 얘들아, 단일한 밑에다가 잠깐만 써볼까?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단일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으면? 명시적 반의어가 있는 단어. 미리 생각. 뭔 말이야? 단일이 있으면 뭐가 있지? 단일의 반대. 뭐라고? 야, 단일의 하나잖아. 다중. 비슷해. 맞아. 비슷해. 많다는 의미지. 여러 개라는 의미지. 잠깐 보여주고 갈게. 어디 가냐면 A라는 부분 있지, 얘들아. A. 그 밑에 네 번째 단락이거든. 칸트는 통시적으로, 여기 보여요? 보여요? 칸트는 통시적으로 보여? 거기 가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 보여? 복수의 주관. 얘는 뭐구나? 단일한 주관이구나. 그러면 복수의 주관이라는 말이 뒤에 나올 거야. 그럼 다시 1문단 가봐. 1문단 가봐.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단일이니까 몇 개야? 한 개지. 영혼이 한 개야.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의 나의 영혼과 오늘의 나의 영혼은 똑같은 놈이지. 하나지. 맞아? 얘네가 여러 개야? 아니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뭐예요? 생각하는 나 똑같아. 하나야. 그래서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뭐 하라고요? 구체화해라. 쉽게 말해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관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나, 은결이, 민서, 그지? 다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니네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 하는데? 인식의 주체야. 근데 니네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떻다고요? 하나야. 그러니까 나의 인격은 뭐 한 거야? 동일한 거지. 내 인격 달라지는 거야? 아닌 거지. 그럼 봐봐. 이거 무슨 내용 얘기할 거냐면 인격의 동일성을 뭐 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야. 그중에 1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칸트. 그렇지.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요거를 얘들아 2문단까지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문단을 붙여 읽어야 돼. 2문단부터 누가 나올 거니까? 2문단 시작 가봐. 누구 나올 거야? 칸트는 나올 거잖아. 그러면 1문단을 읽고 나서는 아직 비교가 안 될 거야. 그래서 2문단 읽으면서 니네가 어떻게? 이전과 칸트가 어떻게 다른지 뭘 찾아내야 돼? 비교대조.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 알겠지? 그럼 2문단이 더 중요해. 2문단 읽어볼게. 성환아, 2문단 좀 읽어봐.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나는 생각해.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나를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하잖아. 그치? 나는 생각한다. 즉, 다시. 자기의식은? 그럼 얘들아, 자꾸 용어를 뭐 한다 그랬어? 재진술한다고 했잖아. 그럼 질문. 우리 아까 생각하는 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영혼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지금 문장 봐봐요. 지금 문장.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이라고 나오지? 그럼 자기의식은 누구야? 무슨 말? 나는 생각한다야. 나는 생각한다는 말하고 자기의식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 같은 말. 같은 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은 무슨 말? 같은 말. 알겠지? 같은 말. 얘가 지금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요. 그럼 얘들아 질문. 칸트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단일한 주관이야. 그래서 인격이 동일한 거야.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칸트는 어떻게 봤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본 거지. 그 뒤에 구체화될 거야. 왜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지 좀 더 읽어볼게요. 질문. 이때 무언가는 무언가일까? 궁금해야 돼. 뭐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가 없다는 거지? 좀 더 읽어봐. 자기의식 다른 말로 뭐야? 아니. 자기의식 뭐야? 나는 생각한다. 그치? 나는 생각한다는 또? 이것도 읽어봐. 즉 계속 재진술해. 즉 뭐라고? 그럼 밑줄. 무언가는 무언가야.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밑에 줄에 뭐라 그랬어?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똑같은 말 또 했지. 그럼 얘들아 무언가는 누구야? 영혼이지. 위에 말이나 밑에 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아. 얘들아 영혼이 있어. 그리고 그게 몇 개여야? 영혼은 있어. 그리고 그게 몇 개여야? 칸트 이전 몇 개여야? 그렇지. 단일. 한 개야.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 애? 같은 애. 그러니까 인격은 어떤 애인 거야? 동일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야? 칸트 이전이라고. 맞아? 근데 칸트는 뭐라 그랬어? 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가 실제함을 잘 모르겠어. 그지? 그럼 얘는 영혼이 완전히 실제한다고 본 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아, 그러면 영혼 실제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야. 가능성이 있는 정도야.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고 너네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칸트는요, 선생님,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왜냐면 영혼이 동일한 이거 모른다고 했으니까 가능성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걸 부정하는 걸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야. 다시 1문단 올라가 봐. 다시 1문단 올라가 봐. 이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1문단에 있어. 어디 있게? 찾아봐. 응. 앞쪽에 있어, 앞쪽에. 선생님 물음에 대한 해답이 앞쪽에 있어요. 얘들아, 오늘 이거 읽고 좌절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요. 이거 이제 1학기쯤 지나고 2학기에 읽으면 더 잘 읽히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철학자들이 인격의 동일성 뭐 하는 거야? 인정. 인격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을 뭐 하는 건 아니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영혼이 실제는 나 잘 모르겠어. 실제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정도로 칸트가 말했다고. 그럼 나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요 문단까지만 읽으면 칸트는 지금 증명했어? 안 했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렇지. 인격이 동일한 걸 설명하겠지, 지금부터. 왜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 주겠지. 맞아?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성환아, 3문단.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영혼이 인격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대. 그럼 질문. 누구는 영혼이 인격이라고 말한 거야? 그렇지. 얘네는 영혼은 뭐야? 인격이야. 얘는 영혼은 인격은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요. 인격이다. 와. 하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라는 말과 그 다음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질문. 자기의식 다른 말로 바꿔봐. 그렇지. 영혼이 자기 스스로 뭐 한다? 생각한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왜 그럴까? 읽어주세요.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죠. 여태 의식은 뭐라고?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래. 근데 나는 생각한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로 바꾼 거지. 재진수란 거야. 똑같은 말. 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얘들아 칸트는 뭐가 실제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얘가 실제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걔는 실제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기 지문에 보면 A 지문에 보면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문장의 의식은 뭐래요? 앞문장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 실제 존재야. 근데 밑에 의식은 뭐야? 밑에 의식은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맞아?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문장에서 어떻더라? 다르더라 라고 말하는 거지. 15번 가보세요. 15번 가보세요.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두 전제가 모두 뭐가 돼야? 참이 돼야 뭐 할 수 있는데? 인격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전제에 있는 누구의 의미가? 의식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제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선지 중에 뭐 골라야 될까? 몇 번 골라야 될까? 1번 골라야 되겠지. 왜요? 의식이라는 단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에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제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라는 말 적당할 수 있겠죠. 4번 문단 재윤이가 한번 읽어볼래? A 밑에. 얘들아, 통시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네. 통시적 무슨 말이야? 시간의 흐름이니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옛날과 지금. 그치? 이걸 통시라고 표현한 거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신, 즉 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대신이라는 말이지.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증명하는 대신 뭐 했대? 왜냐면 영혼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들아. 증명하는 대신 뭐 했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 복수의 주관이 밑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생각된다. 알게 된다.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동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구? 칸트 이전의 사람들. 왜냐면 얘랑 얘는 뭐니까? 하나니까. 근데 칸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사실은 어때? 달라. 칸트 입장에서는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나는 다르지만 나의 인격은 어때?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돼. 원래 얘들아 잘 생각해봐. 단순화해서 생각해봐. 10살 때 니네하고 12살 때 니네는 같아 달라. 생각도 다를 수 있고 태도도 다를 수 있잖아. 맞지? 그렇지만 칸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두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뭐해? 인식하지. 알고 있지. 맞아? 그러니 그냥 얘네들을 뭐라고 보는 거야? 복수의 주관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동일한 인격이라고 뭐한다? 인식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퉁친다란 말이야. 진짜 똑같아가 아니야. 칸트는 진짜 똑같아가 아니야 얘들아. 뭐 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애야. 같은 애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 말인 거지. 생각하자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에요. 읽어볼게요. 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응.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응.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뭐로 달자? 조건으로 달자라는 거야.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칸트는. 근데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원래 단수는 아니고 복수야.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얘를 그냥 뭐로? 하나로 퉁쳐서 보자.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 칸트의 생각이라고. 왜요? 왜요? 동일한 인격이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본이 돼야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거다. 너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나야. 그러면 어제 니네가 도둑질한 거 오늘의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 왜냐면 두 개가 어떤 존재니까? 다른 존재니까. 다른 인격이니까 나는 오늘의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그래? 아니잖아. 과거의 어떤 행동이 뭔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때 지금 나에게 비난이 쏟아지잖아. 맞아? 그러면 어때야지 걔를 비난할 수 있어? 어때야지 판단할 수 있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때야 판단할 수 있어? 같다는 전제하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려면 모든 철학자들이 무엇은? 인격은
동일한 거야 라는 걸 전제로 깔아놔야 돼. 그래야 얘의 행동이 잘 되는지 잘못된지 내가 오늘 판단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하려니까 원래 칸트 이전 사람들은 야 인격은 하나지 인격이 여러 개가 어딨어. 다 동일한 거야. 단수야. 한결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인격이나 나의 지금의 인격이나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근데 칸트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나의 인격은 복수야.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같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라고 그냥. 그래야 도덕적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칸트 입장에서도 얘들아 인격의 동일성이 있어야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 거야. 맞는 말이야. 근데 얘네처럼 뭐는 아니다? 원래 인격이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여러 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맞아요? 어려운 글이야 얘들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 사회 선생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게 뭐 윤리 전공, 철학 전공 이런 사람은 다 알 수 있을까? 오빠한테 물어봐. 오빠냐 언니냐? 오빠지. 오빠한테 오빠 칸트 전공이라 안 했어? 맞지? 오빠한테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내가 물어볼 건 아니잖아. 니네 야 민서야 내가 니네 오빠한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 난 국어 선생이니까. 이게 진짜 그러냐고. 왜냐면 얘들아 이게 왜 논란이 되게 많았던 지문이고 문제잖아. 요 세트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고민했어. 아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한 1학기 지나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힘들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맞췄거든? 왜냐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걸 100%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칸트의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철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철학 서상이 이렇게 깊고 넓을 거 아니야. 그중에 요만큼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나는 못하는데 요만큼만 강조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 어쨌든 그거야. 단일한 주관과 복수의 주관이라는 말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거 눈으로 봐주세요. 내용 이해 안 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스트로스는 읽어보자. 우리 은결이가 스트로스는 읽어보자. 얘들아 이거 그러면 스트로스하고 칸트는 어떤 칸에 있는 거야? 같은 범주에 있는 거지 우선. 어떤 측면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 방식과 구별된다는 건 같아. 맞아? 그거는 두 사람의 무슨 점? 공통점. 근데 가로를 묶어봐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요거 가로 닫아봐.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 얘들아 이 가정은 누가 한 가정이었지? 그렇지. 칸트가 한 가정이었잖아. 이 가정은 어떻대요? 그렇지. 그럼 스트로스는 얘들아 뭐 했다고?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칸트를 비판한 포인트는 뭐다? 야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주관은 복수야. 주관 여러 개 있어. 근데 걔네가 뭐라고? 똑같아.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건 뭐에 불과해? 철학적 상상에 불과해. 즉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 거야. 맞지? 칸트의 무엇을? 가정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신체 동그라미 해야겠다. 동그라미랑 밑줄. 신체까지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밑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과 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신체와 의식의 복합체로 보느냐 아니냐. 인격이라는 걸 신체와 의식의 복합체로 보느냐 아니냐. 그래서 얘들아 그 가로나 밑줄 해봐.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요거 가로나 밑줄 해봐. 그 문장
선후관계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그 문장 선후관계 문장인가요? 아닌가요? 순서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험적 인식.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인식 형성. 이거거든? 이거 선후관계 있어 없어? 뭐가 돼야 뭐가 된다라고 나오지. 그럼 이거 선후관계 있는 거잖아. 뭐가 먼저인 거야? 경험이 먼저인 거야? 자아에 대한 인식 형성이 먼저인 거야? 그렇지. 경험이 먼저인 거야. 내가 뭐 먼저 하고 경험 먼저 하고 경험 먼저 하고 그 경험한 인식들,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뭐 하면? 추상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자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거지. 자아에 대한 인식 형성과 경험 중에서 누가 먼저? 경험이 먼저인 거지. 그 다음에요. 아, 요거 빗줄. 그러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라고 말할 거야. 인격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말할 거야. 맞아? 그럼 스트로슨이 생각한 인격의 동일성은 뭔데? 그렇지. 뭐가?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뭐 한 것이? 경험한 것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럼 우리의 무슨 경험? 쌓인 경험들이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만든다. 맞아요? 내가 3살 때 경험한 나의 경험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 지금의 나에게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3살 때 나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나에도 뭐가 있어? 3살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떤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동일한 인격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아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인격은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한 거죠. 자, 마지막 롱게네스 가봅시다. 롱게네스 우리 민서가 읽어주세요. 롱게네스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으면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얘들아 질문. 롱게네스는 칸트 편이야? 스트로슨 편이야? 칸트 편이지. 칸트 편이지. 왜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질문.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에 대한 주장을 누가 했어? 스트로슨이 했지. 그치? 그럼 칸트는 그 사람하고 어떤 상황? 반대 상황이었잖아. 따라서 롱게네스는 누구랑 의견이 지금 동일해요? 칸트와 견해가 동일한 거지. 그럼 칸트와 롱게네스는 누가 먼저인 거야? 뭐가 돼야? 그렇지. 동일한 자아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 혹은 동일한 자아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 경험적 인식을 할 수 있다. 즉 선후관계 중에 누가 나중이야? 경험적 인식이 나중인 거지. 스트로스는 뭐가 먼저였어? 경험적 인식이 먼저였지. 두 사람 뭐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맞아요? 그 다음에요. 하지만 나오니까 차이점 있겠지. 하지만 저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아까 신체 간과했던 거 누구였지? 칸트. 신체 주장했던 거 누구였지? 스트로슨. 그럼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칸트와는 반대. 스트로슨과는 비슷하지. 맞아요? 그래서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합니다. 그럼 인격이 동일하려면 얘들아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내 몸뚱이가 있어야 되지. 내 몸뚱이는 얘들아 생각해봐라. 옛날에도 이게 내 몸이었고 지금도 이게 내 몸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내 몸일 거예요. 그러면 내 신체가 있다는 건 내가 인격이 뭐하다는 거랑 똑같아. 동일하다는 거랑 똑같아. 이거 누가 생각한 거라고? 롱게네스가 생각한 거라고.
맞아요? 아니, 결론적으로 얘들아. 지문이 좀 어렵고 내용이 좀 딥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요걸 읽고 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럼 나 철학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까야? 철학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봐봐. 생각 주장 확인하기. 우리 뭐였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격의 동일성? 오케이. 근데 인격이 동일한데 어떻게 동일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하나여서. 그러니까 내가 3살 때 나의 주관과 10살 때 나의 주관과 50의 나의 주관이 똑같으니까 얘들아 나는 인격이 동일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칸트 이전이야. 칸트는 뭐라고 말했어? 야, 뭐가 주관이 혼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 이걸 증명할 수는 없지 않아? 왜냐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맞아? 이때 말하는 영혼은 뭐였지? 고스트 영혼 아니고 뭐였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뭐 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가정했어. 뭘 가정했어? 주관이 여러 개인데 그 주관 여러 개가 뭐라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뭐 하고 있어? 가정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세 번째 누구 나왔었어요? 누구? 스트로슨. 스트로스는 누구 입장 반대했어? 칸트 입장 반대했어. 야, 칸트야, 너 뭐라고? 복수의 주관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같은 애라고 미루어 짐작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2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다 그랬어.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 2개가 뭐여야 된다고?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또 뭐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내 몸으로 뭐 한 거? 내 몸으로 뭐 한 거? 경험한 거. 그 경험을 뭐 한 것이 추상화한 것이 나의 무엇이다?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말했어. 경험을 추상화한 것이 나의 자아야. 이렇게 말했어. 마지막 롱게네스는 뭐라 그랬어? 야, 칸트 얘기가 맞지. 칸트 얘기가 맞지. 근데 플러스 칸트 얘기가 맞긴 한데 그래도 사람에겐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몸이 있으니까 내 몸으로 뭐 한 것은 경험한 것은 다 나니까 내 몸이 있다는 것은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해? 각각이 주장하는 바의 정리가 필요해. 맞지? 2번째는 재정이 된 개념. 우리 여러 개 나오는데 좀 전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이 글에서 영혼은 뭐지? 생각하는 나. 자기의식은 뭐지? 나는 생각한다. 맞아요? 이거 재정이 된 개념들이야. 얘가 지금 주장하는 개념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들이야. 니네 생각 말고 얘가 정의하는 개념들을 확인하자. 그 다음 재진술된 표현, 즉, 다시 말해, 반복 이런 말 계속 등장하거든. 요게 계속 나오니까 요거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 각각의 그 철학자들의 내용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써가면서 정리하자. 요건 철학에서 꼭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 행동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6월 모고에 보면 철학 질문은 얘보다는 좀 쉽게 나와 있거든. 거기를 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알겠지? 여기는 문제 풀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학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문학에서는 선생님 좀 유의미하게 할 게 없어. 왜냐면 뒤에 수군가가 나오는데 니네 시험에서는 수군가 안 나올 거야. 아니, 수군가란다. 판소리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니네는 무조건 고전소설이 나올 거예요. 판소리 안 나올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설만 가볼까? 소설만 갖고 넘어가자. 27에서 30. 아, 그러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마지막에 할 걸. 칸트. 현대소설은 연계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거부터 지금 거까지 했을 때 수능을 기준으로 딱 한 번 연계됐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연계예요. 그래서 얘는 너네 이제 6급 모의고사를 보면 알아. 6급 모의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연계되는 소설 지문이 있었으면 그에 연계될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비연계예요. 그러면 고3 아이들 입장에서도 얘는 무슨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소설의 특징이 이거야 얘들아. 최근 작품. 혹은 낯선 작품, 유명하지 않은 작품, 이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낯선 작품 위주,
아니면 낯선 작품 중에 최신 작품. 그래서 막 2000년대 이후 작품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대 소설은요. 연계가 아니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내가 작품을 외워두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묻는다면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요거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지문 읽기 전에 얘들아 문제 먼저 가볼까요? 문제 27번 문제. 봐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선지를 가봅니다. 온씨와 허명두는 반응을 살폈다. 허명두는 감정을 떠올렸다. 온씨는 허명두의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생각했다. 온씨는 경고했다. 온씨가 에둘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는 얘들아 27번 문제는 선지를 확인하니까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인물의 반응 문제야. 인물의 반응 문제야. 우리 그거 수능 아까 보던 거 수능에 27번 문제 10페이지. 반응 문제야. 그러면 인물의 반응이 27번에만 나오냐? 아니요. 인물의 반응은 매번 묻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 읽을 때 얘들아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인물의 무엇에?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반응이라는 건 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 요런데 밑줄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1번이요. 자, 28번으로 가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그랬어. 자, A에는 뭐가 있고요? A가 뭐냐? 응? 이야기. A는 이야기. B는 소문. 그러면 이야기와 소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 가봐봐. 이야기가 형성된 과정은 소문이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이야기가 처음 펴진 시점은 소문이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이야기는 소문으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야기가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소문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에는 이야기를 처음 퍼뜨린 인물이 소문과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28번 문제는 무슨 문제에게? 얘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여기는 이야기와 소문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야기와 소문 앞뒤에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는 모든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29번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9번은 독가촌이라는 이 지역 배경. 맞아요? 배경.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을 묻는 문제.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건 보기와의 관련성으로 뭐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일 거고요. 결국에 선지를 가볼게. 기억.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자,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 얘들아, 인물의 생각. 다른 말로 뭐? 심리. 그럼 인물의 뭐야? 반응. 맞지? 2번 선지.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오름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인물의 생각. 그지? 생각. 반응. 디귿.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인물과 관련되는 거지. 4번, 5번 전부 다 뭐예요? 인물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30번은 인물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세트에서 얘들아 우리가 지문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소설 읽을 때 소설 읽기, 현대소설 읽기.
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자, 1번. 뭐 먼저 해야 된다? 우선 인물 중심 읽기.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는 말은 당연히 소설에서는 인물이 중요하니까 얘들아. 인물의 동그라미나 밑줄을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뭐요? 그 인물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를 들면 땀을 흘렸다. 이것도 반응이죠. 소리를 질렀다. 이것도 반응이고요. 울었다. 이것도 반응이고요. 그 반응을 밑줄 하면서 무엇을 심리를 짐작해 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요. 사건 전개를 확인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얘들아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고요. 중간에 뭐가 있고요. 보통 중략이 있고요. 앞에 이야기 하나, 뒤에 이야기 하나라고요. 보통 여기가 뭐고요? 사건 하나고요. 여기가 뭐예요? 사건 2예요. 그래서 보통 현대소설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사건 전개를 확인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원인. 하다 보면 뭐가 보일 거냐면 갈등의 양상이 보일 거야. 누구랑 누구, 뭐와 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확인해 주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배경. 배경은 뭐뭐 있어요? 시간적 배경 있고요. 공간적 배경 있고요.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저녁이야. 해가 지고 있을 때야. 쓸쓸한 주인공의 뒷모습이 보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배경, 공간적 배경.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시야, 시골이야, 농촌이야. 이런 거. 그 다음 사회적 배경. 몇 년대야 이거야. 몇 년대. 선생님 그거 시간적 배경 아니에요? 아니. 몇 년대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뭐가 있어요?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얘들아. 산업화, 도시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군부 독재 정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두드러지는 작품들도 있어. 이게 두드러지게 보이면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소설 자체는 풀다 보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세트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30번 보기를 먼저 가봅시다. 요거 우리 다은이가 한번 읽어보자. 30번 보기. 그렇지. 허명도 우리 세모해놓자. 왜냐면 허명도 무슨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그럼 얘들아. 초점화한다라는 말을 밑줄 해봐. 이거 문학 개념어지. 초점화한다는 거 무슨 뜻이었어? 우선 허명도라는 인물에 초점화한다는 건 이 글의 시점을 보여주는 지문이에요. 이 글의 시점 뭐라고? 이 글의 시점. 뭐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아직 지문 안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허명도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얘가 왜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 인물이래. 그리고 얘가 초점화되어 있대. 그러면 초점화라는 말이 얘들아 여기에 뭐가 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럼 소설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시각에서? 허명도의 시각에서. 그치? 허명도가 바라본 성환이. 허명도가 바라본 재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글의 시점이 무엇일 확률이 높아요? 무엇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앞에 뭐 붙여요? 원래 전제적 작가 시점은 성환이도 알고 재윤이도 알고 은결이도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얘는 누구에만? 얘만 초점한다고? 그래서 앞에 무슨 말 붙인다 그랬어? 제한적 전제적 작가라는 말을 붙인다 그랬지. 서술자가 외부에 있는 제3의 서술자가 누구? 허명도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야, 허명도는 어떤 애라 그랬어? 좋은 애라 그랬어? 나쁜 애라 그랬어? 그렇지. 그 나쁜 애에 초점화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의도가 있어요. 요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 채만식이라는 사람이었어. 우리 채만식 소설 배웠나? 뭐 배웠어? 고쳐? 뭐. 레디메이드 인생. 했어? 그거 채만식이야. 뭐라고? 너네 뭐? 처음에 갑자기 배우 최문식 차무식 개소리가. 채만식. 최민식 말고 채만식. 카지노 나오는 최민식 말고. 올드보이 최민식 아저씨 말고. 채만식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얘들아 뭘 되게 잘했던 사람이냐면 부정적 인물에 초점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러면 의도가 뭐야? 채만식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어. 치숙 들어봤어? 치숙은 뭐냐면 이 치자가 부끄러웠다는 말이야. 숙자는 숙부님이란 말이야. 부끄러운 숙부님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채만식의 치숙에 보면 주인공 남자아이가 있어. 선생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인공이란다. 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부끄러운 숙부님이라는 말을 보니까 나는 뭐예요? 이 숙부님의 조카예요. 조카. 조선인입니다. 근데 직업이 뭐냐면 일본인 상점의 그 점원이야. 일본인 상점의 점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점원에서 그 가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도 하고 물건도 팔고 뭐 이런 아이야. 근데 나의 꿈이 있어. 나의 꿈. 나는 뭐가 꿈이야? 이거 일제강점기잖아 얘들아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렇지. 일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아이야. 그러니까 난 결혼도 누구랑 하고 싶어 해? 일본 여자랑. 그리고 여기서 장사를 잘 배워가지고 일본인 상점 그 주인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본말도 잘 배우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처럼 일본에서 일본 사람처럼 사는 거. 이게 내가 바라는 꿈인 거야. 일본인이 되고 싶은 게 나의 꿈인 거지. 그런데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숙부님, 삼촌이 있어, 삼촌. 근데 우리 삼촌이 얘들아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가야. 근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엄청 받고 돌아와.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돌아옵니다. 뭐 집안일이건 바깥의 일이건 아무 일도 못하고 송장처럼 누워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삼촌의 부인, 나에게는 숙모지. 숙모가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에게 아유 바보. 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이 웬 말이야. 나처럼 일제강점기니까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잘 사는 거지. 너처럼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허우대 멀쩡했던 애가 바보가 돼서 돌아오면 어쩌겠어. 너 때문에 삼촌 당신 때문에 숙모까지 저렇게 고생하잖아. 네가 바보 같아서 그래. 이러면서 삼촌을 뭐라고? 치숙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누가 말한다고요? 내 입장에서 주로 서술한다고요. 근데 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얘가 입을 벌릴 때마다 얘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겠어? 누구를 병신이라 생각하겠어? 나를. 그치? 그러면 결국에 뭐가 강해져요? 그렇지. 비판의식이 강화되겠죠. 맞아요? 지가 지 입으로 지가 병신임을 토로하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 조카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요거 읽었을 때 허명도는 원래 부정적 인물인데 그에 초점화되어 있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허명도라는 부정적 인물에 초점화되어 있는 거는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허명도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를 통해 허명도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지? 그러면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주어진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헤아리는 모습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는 인물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요.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이거 하는 의도 뭐라고? 이 마지막만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의 의도. 이 비판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지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사람 중심으로. 그지? 자, 지금 중간에 이 글은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여기 중간 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꼭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 선생님 저는 현대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앞에 요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요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얘들아 좀 먼저 읽어도 돼. 그러니까 전략 줄거리 보통 먼저 읽겠지. 맞아? 그리고 지문 읽고 그 다음 중략 줄거리 있잖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봐봐. 아, 얘는 앞에 전략 줄거리는 없어. 그러면 우리 어디를 먼저 보라고? 중략 줄거리 먼저 보라고. 중략 줄거리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허명두는 우리 아까 허명두 나쁜 놈이라는 거 알고 있어.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그럼 온 씨는 긍정인물 부정인물? 긍정인물이겠지.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한다. 그럼 질문. 중략 줄거리 뒷부분이 원래 시간 순서로는 언제 있었던 거야? 그렇지. 회상한다 라고 나오니까 원래 뒷부분 얘기가 먼저 있었던 거지. 그럼 뒷부분의 얘기가 뭐라고? 중략 줄거리 중간 부분에 뭐라고? 외부 기업으로부터 독가촌의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한다. 그러면 독가촌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요청받은 그 일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렇지. 나쁜 일이지. 그거를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한 거지. 하고 나서 지금 앞에 누구랑? 온 씨랑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건 거야.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져요.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은 그냥 읽어도 돼. 우리는 그냥 읽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면 얘를 먼저 읽어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서 들어가도 돼요. 알겠지요? 그럼 가봅니다. 우리 민서 읽었나? 민서 읽었나? 그럼 이제 성환이부터 다시 읽자. 배성환 씨 읽어주세요. 파리로 이후의 비극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에 마을과 동네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적어도 이 독가촌에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우선 넘어가기 전에 독가촌 밑줄에 놓고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독가촌에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가 뭔데? 우리 지시적 의미 나오면 의미 생각하라 그랬어. 독가촌에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 겁니다? 8.15 이후의 비극은 어떤 거였는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에 그럼 8.15 이후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까? 좀 쉬운 말로 바꿔보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 그러면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야. 국민들이 뭐 되는 거? 소외되는 거. 어떤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 맞아요? 가운데 그 마을과 동네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바로 그 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적어도 이 독가촌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만 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독가촌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그럼 거기다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이 될 거야. 맞아?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독가촌에 사는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해? 온 씨가 얘기하지. 온 씨는 얘들아 좀 전에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 긍정인물이라고 생각했지. 온 씨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민들, 사람들. 맞아? 지역민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지역민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긍정적 인물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세상에서 서로 멀리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사는가 보니까 질문. 그럼 이 앞에 거 누가 얘기한 거고?
제일 앞에 한 말은 누가 얘기한 거야? 그렇지. 온 씨가 한 말이고요. 지금이요. 기억이요.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어? 허명두. 지금 누구랑 누구가 대화하는 중이니까. 그래. 그럼 지금 누구의 생각? 허명두의 생각. 허명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웃고 살게 바빠도 도무지 그런 얘기하는 것이 글쎄요. 응. 허영지 씨는 하품을 하였다. 얘들아 거기 하품을 하였다 밑줄. 하품을 하였다 밑줄. 선생님 왜 하품을 하였다에 밑줄 했을까? 반응이어서. 그지? 그럼 하품을 했다는 반응은 아유 지웠네. 반응을 뭘 드러낸다고? 심리를 드러낸다고. 그러면 허명도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중략 부분 줄거리 읽은 거랑 같이 붙여봐. 중략 부분 줄거리 읽은 거랑 같이 붙여봐. 그 전에 허명도는 뭐 했어 지금? 그렇지.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자기가 샀다고요. 그러면 허명도가 그 동네에 있는 집을 자기가 산 게 지역민들이 자기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 있어 없어? 사실 나만,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거잖아. 따라서 지역민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온씨인데 허명도는 지가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놓고 나서 지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온씨의 말에 관심이 없는 거지. 하품을 했다 하는 건 뭐야? 관심이 없는 허명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겠지. 그래서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반응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요. 그 다음에요.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8.15 집회 무슨 청년단인데 여기부터 누가 하는 말이야 얘들아 이거? 온 씨가 하는 말이지. 민 씨의 영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도 씨는 육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냐고 따지곤 했다. 응. 하지만 허명도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민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대. 여기도 밑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읽어봐. 파리로 직구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응. 역시 그러셨구나. 역시 그러셨구만. 어머나. 그럼 얘들아 무슨 청년당에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허명도 씨는 무슨 청년당에 가입한 거 맞아 틀려? 아 봐봐 여기 뭐라 그랬어? 역시 그러셨군요. 왜? 나를 본 적이라도? 아 많이 보았죠.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청년당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온 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뭐 했어? 짐작하면서 질문했잖아.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 8.15 직후?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이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뛸 때가 있었지라고 회상하고 있지. 그럼 얘 가입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했던 거야. 그리고 요 했던 것은 어디에 갈 수 있어?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우선 생각만 해놔. 가입했던 것 같은데? 역시 그러셨구만. 왜? 나를 본 적 있어? 본 적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요.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얘들아 거기다 밑줄. 질문. 진짜 본 거야? 온 씨가 진짜 본 건 아니지. 진짜 본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야? 의도. 봐봐.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너 같은 사람은 뭐하다? 많다. 아, 왜? 우리가 이 청년당이 아직 뭔지는 몰라. 선생님은 배경 지식이 있어서 아는데 너네는 모를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청년당은 긍정적인 거였겠어? 부정적인 거였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을 한 애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 이런 말이지. 맞아? 그 다음에요. 동의가 깊은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아마 이 서툰 짓 무슨 짓은 뭘까? 서툰 짓 허툰 짓은 뭐야? 주택? 매입. 그지? 주택을 매입하는 게 뭔가 나쁜 건가 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응. 우리의 피땀으로 일으킨 독과천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응. 당신이 언젠지는 못할 거요.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오영재 씨는 증오를 억누르며 말했는데 온씨도 고향이 일어났다.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지.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어디 갑니다. 27번 우선 갑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니다. A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27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1번 가볼게요. 온씨와 허명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다. 맞냐? 그럼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질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씨가 뭐라고 질문했어? 너 청년당에 가입했니? 이러고 물었지.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그럼 1번에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괜찮아? 2번.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맞는 말? 네.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뭔데요?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 뭔데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이거는? 허명두가 하는 말 등등에 있어야 되지. 어디에 있을까? 옳지. 위에서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가보세요.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냉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럼 자신이 느꼈던 감정 뭐요? 그렇지. 증오. 3번.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역시 그러셨군요. 맞지? 역시 그러셨군요. 4번.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 서툰 짓. 무슨 짓. 꾸미고 있어.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한다. 맞아? 5번.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애둘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얘들아,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지. 이게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지. 답은 몇 번? 5번. 30번에 1번 갑니다. 30번에 1번 갑니다. 재윤아 1번 좀 읽어줘.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군요. 인간군이 있군요.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까지 맞는 말. 그 다음에요.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좁힐 수 없는 것이라고 드러내? 네. 말이 통하지 않아. 좁힐 수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요.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타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타당한지 아닌지까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얘기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1번 짝대기 그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얘들아, 그럼 이 이야기는 뭘까요? 독가촌 허명두가 사고 있다? 그지? 그런 짓, 허튼 짓이라고 말했으니까. 맞아요? 허명두 씨로서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보려는 이번 싸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오름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얘들아, 니은 가세요. 30번. 재윤아, 니은 2번 좀 읽어줄래?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오름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냈어.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드러내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했다. 근데 얘들아, 타당해 안 타당해? 어떤 싸움을 할 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왜곡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인식이야. 이걸 마치 모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럼 2번 선지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더니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 그럼 얘들아, 허영두 씨가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이 지역이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둔갑했기 때문이지. 그럼 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둔갑했어? 특히 독가촌은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 환경을 따져 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럼 교통이 좋아져. 두 번째 뭐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 독가촌이 얘들아 외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렇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관광지로서도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기업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거야. 매입해서 자기네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재윤아, 아니다. 은결아, 그 밑에 행정당국은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야? 그렇지. 이 사건이 온 씨와의 언쟁이 벌어지기 이전인 거지. 이전의 얘기야. 읽어주세요.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권리금의 다름이 아니었다.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의 다름 아니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무허가 주택이니까 이 주택의 가격이 그렇지 적정하게 매겨지지 않는 거야. 얘는 뭐에 불과해 얘들아? 정말로 허락 없이 지금 지은 건물이야. 따라서 이 건물의 어떤 소유라든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그거 뭐에 불과해? 내가 여기 살았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권리금 주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요? 얘들아, 불허를 내게 되면 너네 불허라는 말 알아? 불허라는 말 알아요? 잘 모르지. 근데 봐봐. 불허가 뭔지 모르겠지만 불허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된대?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불허를 내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고? 기득권이 주어진대. 그럼 원래 이 지역 사람들 집은 다 모였는데 무허가 주택이야. 허가를 받지 않은 거야. 근데 불허하면 기득권이 주어진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불허가 아니불자가 아니야. 근데 아니불자인 것 같아서 너네가 오해할 수 있어. 원래는 허가를 내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얘네에게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뭐 하면? 이거 하면 뭐가 생긴대? 권리가 생긴대. 맞아? 권리가 생긴대. 이게 뭐냐면 기관에 내가 신고하는 거야. 불허가 신고한다는 말이거든요. 신고한다 이 말이야. 이거 하면 내가 뭘 갖게 돼? 기득권을 갖게 돼. 그럼 얘들아 내가 이 지역에서 내 집을 팔 때 뭐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불허. 맞지? 불허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집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근데 불허하기 전에는 우리 집 무슨 집이니까? 무허가 주택이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정도 받는다고요? 권리금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죠? 무허가일 때는. 신고해서 허가가 되면 뭐 한다? 기득권을 부여받는다. 됐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렇지. 그러면 집을 사두었다는 게 집을 사서 뭐 했다는 거겠어? 불허했다는 거겠지? 그럼 자기가 불허하면 뭐가 생기니까? 권리가 생기니까 불허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얘들아 그 소문을 듣고 할 때 그 소문은 뭐겠어? 허명두가 자꾸 주택을 사고 있어 이거지. 맞아? 이게 소문일 거야. 소문 듣고 찾아온 논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 다음
아, 독가촌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어떤 곳이다? 우선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곳? 원래는 심심산골. 맞아? 심심산골. 황무지. 이런 곳이지. 근데 뭐가 사람들이 뭐해서?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즉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외지인이 유입되어서 뭐 된 곳? 정착하고 사는 곳인 거야. 그 이 사람들이 와서 얘들아 깊은 산골에 농사지을 땅 하나 없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동안 살만한 곳을 만든 거지. 근데 여기 또 뭐가 되면? 집들을 다 빼앗기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요? 응. 자립도 할 수 있네.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나 봐요. 그 다음에요? 응. 응. 그렇지. 그럼 허명도 씨는 얘들아 어떤 사람이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될까가 중요한 사람이지.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더라? 무슨 주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옳은 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뭐가 중요해? 나만의 이득.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된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 이거 무슨 주의자? 기억 히읗. 기회주의. 그렇지. 기회주의자.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 같은 건 없어요. 옳은 거 그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자기의 이득이 가장 중요해요. 이득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대한청년단 시절의 일이며 얘들아 아까 앞에 온 씨가 질문했던 내용 있었어. 어떤 내용? 야, 너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에 있었어? 라고 말했잖아. 그럼 그게 누구야? 대한청년단. 맞지?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거 맞네. 그 다음에요? 응. 얘들아, 우리 대한청년단이 뭔지 화랑동지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 어떤 때였어? 뭐보다 뭐가 중요해?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해. 따라서 대한청년회나 화랑동지회 어떤 사람들이었겠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었겠지. 맞아? 그래서야. 응. 응.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발붙일 수 있는 사회가 아니구나. 하지만 뭐는 아니다? 완전히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뭐 해야겠다? 나의 이득을 최대한 끌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30번에 3번 가봅시다. 디귿.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얘는 어때?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여기까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왜요? 아니 지금까지는 얘들아 독가촌에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 근데 뭐가 되면 외지인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들 다시 쫓겨날 거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안정을 위협하는 상대의 생각을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맞는 말이지. 그지?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가 부정적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이룰 수밖에 없어. 인정하는 건 맞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리 봤어. 얘들아, 변화의 원인을 달리 봤어? 무슨 말이냐면 독가촌이 변하게 된 거 뭐 때문이야? 이곳이 뭐도 되고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관광지도 돼서 뭐가 올 거야? 외지인들이 밀려올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즉 외지인이 올 거야 라는 원인은 두 사람 다 어떤 상황?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3번의 디귿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 봐야겠지. 29번 가볼까요?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야, 5번 먼저 가봐 얘들아.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다. 맞는 말? X.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건 뭐야? 먹고 살려고. 4번.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 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바꾸려 한다. X. 그치?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다. 자립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말했지. 자립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2번. 허명두 씨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얘들아 질문.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그러면 질문. 기득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얘를 해야 기득권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선지 뭐야? 변경해서 부여받는다 그랬지. 맞아?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라고 말했는데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고서 집을 사들이는 게 아니고 불어해서 집을 신고했다는 건 샀다는 소리잖아 얘들아. 집을 사야 뭐가 돼? 기득권이 부여돼. 맞아? 그러니까 2번은 어때? 시간 순서가 잘못됐지. 뭐가 먼저야? 사는 게 먼저지. 사야 그 다음에 뭐가 부여돼? 기득권이 부여되지. 1번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얘들아 연결된 거 맞아? 연결된 거 맞아?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연결된 거 맞아요? 틀려요?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됐어 안 됐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으니까 됐어 안 됐어? 된 거지. 맞아요? 그럼 1번 다시 가봐.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이 알려진 후 연결된 거잖아 지문에서.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1번하고 2번을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어. 그리고 2번을 쓴 친구들이 많았거든. 물론 정답률은 1번이 높긴 했는데 2번이 좀 오답률 중에 높았던 아이야. 그럼 2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사건의 시간 순서가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이거에 따라서 선지를 고르실 수 있겠죠. (28번에는) 5번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고전시가 있잖아 얘들아. 31에서 34. 고전시간은 무조건 수특 연계예요. 무조건 수특 연계고요. 수특 연계 중에서도 대부분이 수특이 연계됩니다. 낯선 질문 별로 안 나오고요. 요거는 수특을 공부하고 나서 수특의 기출들을 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번하고 다번은 연계는 아니었는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는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 화장실만 다녀오세요. 네?